쿨한 여자를 위한 법률 컨설팅 프로그램 기막힌 가정법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은숙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과 함께 하겠는데요. 오늘은 변호사님부터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황다현 변호사입니다. 네, 항상 그 기웅 씨 옆에만 앉다가 오늘 이제 미숙 씨 옆에 앉으니까 오늘 산뜻하네요. 네, 오늘 재밌게 진행합시다. 네. 얼굴이 더 환해지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김지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기웅 씨가 옆에 앉으니까 부족했던 향기를 보충해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8회차에 이르니까 조금 더 가족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 저희도 가족같이 느껴져요. 네. 다음은 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윤미숙입니다. 이제껏 지우 변호사님과 항상 옆에 있었는데 마치 저를 버리시고 남자 옆에 가서 더 좋다는 식으로 딱 약간 마음에 못지 못한 상처가 훅 박히네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 황 변호사님과 더 신나게 화끈하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미숙 씨가 이렇게 변호사님 욕심이 많은지 몰랐네요. 예. 마지막으로 기웅 씨. 어머. 어머나 노래까지. 이러지 마세요. 남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갈대 같은 남자 개그맨 양기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재간동이네요. 기웅 씨. 예. 갈 때 같이 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미숙 씨랑 기웅 씨 연예인이셔서 더 여쭤보게 되는데요. 두 분 스토킹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뭐 없습니다. 스토킹. 저는 네. 뭐 연예인이라서 뭐 스토킹을 당한 건 아니고 예전에 이제 대학교 1학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아하. 한 거의 7년 가까이를 그 심하게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연락을 계속해서 밥 먹자, 만나자, 네.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연락이 계속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외국을 갔다 오고 나면 핸드폰 번호가 바뀌어서 연락이 안 올 줄 알았는데도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을 하는 거 보면 약간 스토킹이 맞는 거겠죠. 그래서 7년간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의 스토킹이 있으셨네요. 근데 일부 연예인에 국한되어 있던 이 스토킹이 최근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스토킹 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야산에 안매장하는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막힌 사건도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27살의 취업 준비생입니다. 영어 학원에서 2살 위 오빠를 만났습니다. 오빠, 영어 단어 다 외웠어요? 외운다고 외우는데 머리에 잘 안 들어와. 그러니까 너 시험 볼 때 답안지를 책상 끝에다가 놔. 그럼 네가 컨닝하게. 오빠도 참. 정말 그냥 같은 수업을 듣는 좋은 오빠로 생각하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으며 학원이 끝나면 같이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오빠가 절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지만 전 정말 이성적인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 지금 너네 집 앞이야. 커피 한잔 하게 나와. 어떻게 알았는지 오빠가 집 앞으로 찾아온 겁니다. 전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내일이면 또 얼굴 마주대야 할 사이인데 막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아 서운하지 않게 잘 거절해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오빠가 학원을 그만둔 겁니다. 이 오빠가 날 정말 좋아했나? 나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 약간의 죄책감도 들더군요. 그렇게 며칠 후였습니다. 잘 지냈어?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뭐 무슨 일 있었어? 나 너네 집 앞인데 드라이브나 가자. 그래. 저 때문에 학원까지 그만둔 것 같아 미안했던지라 차나 한 잔 마실 생각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오빠가 막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랑 밥 먹을래? 나랑 살래? 나랑 살래? 나랑 사귈래? 나랑 죽을래?
이 사람이 미친 거 아닌가? 너무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차문을 열고 뛰어내렸을 정도입니다. 당장 고소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짝사랑한 여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관련 모의 법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호사 발언해 주세요. 네, 피고는 원고가 이렇게 만남 제안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집 앞으로 찾아와서 만나자고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게다가 이제 원고가 이제 이를 거부하자 차에 태운 후 이렇게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같이 죽자 하면서 과속을 해서 달렸습니다. 이거는 원고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원고를 괴롭혀온 것이고요. 또 차에서 내리겠다는 원고의 요구에도 내리지 못하게 과속해서 달려서 결국에는 이제 원고가 이를 이렇게 뛰어내려서 다치게끔 한 거는 이제 중한 처벌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는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상 강금치상죄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피고 측 변호사 발언해 주세요. 네, 저희 측 의뢰인은 순수하게 그 원고를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피고가 고백했을 때 원고도 명시적으로 나 오빠 싫어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나한테 연락하지도 마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뢰인이 원고를 찾아간 건 단 2차례 정도밖에 없고 문자 메시지도 몇 차례밖에 안 보냈습니다. 그런 것을 지속적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네. 그리고 뭐 아까 뛰어내려서 중간금 뭐 치상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차에 탈 때도 자발적으로 타셨고 그리고 갑자기 뛰어내린 부분은 아무래도 자기를 과잉방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고가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스토킹이냐 스토킹이 아니냐를 판가름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원고에게 묻겠습니다. 피고에게 싫다고 정확히 거절했는데 계속 연락이 온 것입니까? 그 뜻을 충분히 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일 같이 얼굴을 보는 사이고 싫어 가 막 꺼져 막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좋게끔 다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돌려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는 스토킹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기웅 씨? 절대로 아닌 게 오빠 못 믿겠니? 내가 너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잖아. 너도 느꼈을 거고. 근데 미숙이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취업 준비생이고 아직 좀 만날 여유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절대 막 싫다고 이렇게 뭐 그런 막 부정은 하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토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이유를 불문하고 나는 싫다. 의 의도를 가진 말을 했는데 혼자서 제멋대로 해석을 해서 나도 너를 좋아한다. 이거는 무슨 혼자 사귀고 헤어지는 거랑 진배 없잖아요. 심지어 보세요. 옷도 네. 제가 오늘 이 옷을 입었는데 저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옷을 커플티를 마치 맞춰 입고 온 거죠. 저걸 보면 어떻게 스토킹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또 옷 색깔이 똑같기라는 게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절대 따라서 하지 않았고요. 네. 제가 워낙 먼저 좋아하시나요? 그 원래 색깔을? 제가 겨자색을 좋아해요. 냉면에도 겨자를 많이 뿌려 먹는데 예. 근데 내가 어딜 봐서 스토커라는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게 스토커야. 이게? 그래. 네, 잠시 후에 그 두 분이 말씀하실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진정하시고요. 피고 측 변호사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원고 측은 우리 의뢰인이 계속 스토커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관련한 스토커 관련 법은 경범죄 처벌법에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속적 괴롭힘이란 어떤 거냐면 그 정의를 한번 보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그리고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을 지속적 괴롭힘을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리고 지속적 접근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저희 의뢰인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라고는 규정에도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명시적으로 어떤 거절 의사도 하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면 답장도 보내줬고 그리고 집에 찾아갔을 때도 만나줬고 그리고 지속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딱 2번 집에 찾아갔습니다. 네. 그런 경우를 어떻게 스토커라고 할 수 있는지 좀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원고 측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현재 또는 이전 데이트 상대이거나 뭐 배우자 또는 지인, 아는 오빠 이런 식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상을 침해하는 지속적인 괴롭힘은 표면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예, 그 2번 찾아갔다고 하지만 이게 그 전에 이제 밑에 깔려 있는 횟수는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싫다는데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 가해자들의 주장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한 적이 없다. 그 가끔 찾아가고 연락했을 뿐 지속적으로 괴롭힌 적이 없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수록 피해자는 일상생활의 반경이 좁아지고 그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즉 가해자의 주장이나 인식, 변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제 피고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럼 차량 감금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량 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형법상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은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 여기서 협박죄 같은 경우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는 성립을 합니다. 또 이 사건과 같이 한밤중에 과속운전을 하면서 그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함께 죽겠다고 말한 피고의 행위는 그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차에 감금까지 했고 그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그 원고가 이를 피하기 위해서 뛰어내리다가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 경우는 감금 행위를 피하다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감금치상죄가 성립을 합니다. 감금치상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번에는 그 피고 측 변호사 말씀해 주세요. 저희 피고는 강압적으로 원고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타기 싫다고 한 적 원고가 저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탔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탔는데 그걸 어떻게 감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뭐 저 차 안에서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단지 원고가 너무 좋다는 표현을 좀 과격하게 너가 죽을 만큼 좋다라는 취지로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오해해가지고 그 달리는 차 안에서 뛰어내린 그 원고한테 일단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시 우리 피고가 좀 빨리 달리긴 했지만 당시 교통이 원활했기 때문에 빨리 달린 거고 그런 부분까지 뭐 피고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뭐 감금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보고 뛰어내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것도 역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뛰어서.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바로 차를 멈춘 다음에 달려가서 사실 그 좀 많이 다쳤더라고요. 마음이 아팠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내가 싫은 거니? 아무튼 전 걱정이 돼서 병원에 바로 태워가지고 치료도 해주고 이런 진짜 순수한 내 마음을 왜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내려달라고 할 때 내려줬어야지. 그리고 지금 다시 그 상황을 떠올리기도 싫은데요. 네. 다 여자분들이시잖아요. 남자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속력을 점점 높이고 같이 살자고 아니면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공포심을 안 느낄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면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사실 이상한 사람 아니야. 보이시죠? 저런 약간 돌발 행동을 하는 거. 지금 이 상황에서 소름이 돋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소름이 돋았겠어요. 참 중립적인 입장을 제가 가져야 되긴 하는데 충분히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가 미리 대비를 해야 안 일어나는 거지. 만약 제가 거기서 계속 타고 있고 널 만나지 않겠어라고 얘기를 했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진짜 뭐 영화를 많이 봐서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도 막 운전해서 끌고 가서 뭐 저수지에 막 박는 수도 있고 저는 미연에 제 몸을 방지를 한 것뿐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흥분되는 입장을 알겠습니다. 조금만 진정해 주시고요. 예, 최종 변론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부터 최종 변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 과거 또는 이제 현재 데이트 상대나 아는 오빠, 동네 오빠, 뭐 직장 동료, 뭐 이렇게 지인 이런 식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입는 고통은 말도 못하게 큽니다. 그리고 이게 또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차에 억지로 태우고 그리고 세워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가해자들의 주장은 당연히 자기가 상대방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하지만은 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가끔 찾아가고 가끔 연락했을 뿐이라고는 하지만 상대방은 이런 행위가 지속될수록 일상생활의 반경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점점 움츠러들고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정도에 이릅니다. 네. 그래서 사안에서도 원고를 차에 태우고 과속해서 달리면서 같이 죽자고 하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된다고 볼 것입니다. 네. 피고 측도 최종 변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저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처럼 역시 지속적인 괴롭힘은 없었다고 봅니다. 저희 의뢰인은 단지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물론 사랑의 표현 방식이 너무 심하면 이 스토커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는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차량에서의 말은 어떤 유명한 드라마를 흉내낸 것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나를 어떻게 우애를 끼칠 것처럼 뛰어내린 부분은 원고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뛰어내려서 상처 입은 부분은 도의적으로 저희 피고가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책임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하나 못 드렸던 게 있는데요. 네네. 그 사안에서 이제 가해자가 원고를 차량에 태우고 가면서 같이 죽자고 말을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도 이게 드라마 대사를 패러디한 거다라고 하면서 그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피고의 주장이나 인식, 변명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심으로 드라마에 빠져 있다면 정신감정도 한번 해볼 만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개인기를 아까 괜히 한 것 같습니다. 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예. 최종 변론 잘 들었습니다. 이 스토커의 법적 처벌을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의 확실한 태도 표명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는 아주 단호박처럼 딱 부러지고 냉정하게 정말 나는 당신이 싫다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스토킹이 폭행이나 납치, 강간, 살인 등 이 중범죄로 이어지면서 처벌 강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 변호사님, 저희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경범죄 처벌법에 지속적인 괴롭힘을 규정해서 벌금 10만 원 이하의 형밖에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 2월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남인순 의원께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를 좀 중하게 처벌할 5년 이하의 실형을 처할 수 있도록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법이 아직 국회가 통과됐는지는 아주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단순한 그 스토킹 행위가 경범죄로 처벌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전 궁금한 게 있는 게 남자 입장에서 정말 좋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애정 표현으로 이렇게 문자를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상대방이 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뭐 보낸다면 그게 뭐 스토킹이라는 뭐 규정이 있나요? 네,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서 괴롭히는 경우에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내용이나 그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를 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게 되면은 형법상 협박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하루에 문자 65통을 보내는 등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름 동안 193건 보내서 가해자 보낸 사안에서 가해자에게 협박죄로 인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 사안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사진이나 대화를 피해자가 강의 중인 대학교에 뿌리겠다고 위협을 했고요. 또 피해자의 남편 직장을 알아내 3자 대면을 요구하기도 했고, 또 인터넷 방송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그 취재를 빙자해서 악성 루머를 퍼뜨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네. 이 사안에서 하루에 65건을 한꺼번에 날린 날도 있고요. 네. 법원은 이 사안에서 이렇게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게 한 점 등을 감안해서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궁금한 게요. 그 남자가 계속적으로 문자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여자가 아무 답변을 안 하고 있다가 근데 여자의 마음은 이거죠. 아, 왜 또 보내? 아, 정말 짜증나 그래서 먼저 하지 마라 표현 없이 갑자기 이걸 이렇게 고소하거나 하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중간에 내가 싫다라고 했을 때와 또 답이 다를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그러면 스타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표현을 했으면 아무래도 스토커에 대한 입증이 좀 더 수월할 텐데 안 계속 했을 아무것도 때. 안 하다가 나중에 예. 할 때는 그 스토커 부분의 입증을 조금 더 어렵긴 하겠지만 네. 결국 스토커 행위가 인정되는 데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그래요? 같은데요. 예. 아니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스토커라는 개념이 더 일찍 나왔잖아요.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스토커에 대해서? 미국의 경우는 접근 금지 명령이나 금지 처분 명령 등으로 스토커를 규제를 해왔는데요. 이 규제만으로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한 여배우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5명의 여성이 스토커를 당하다가 살해를 당한 사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건 이후로 1992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토킹 금지법을 제정했고 1993년까지에는 미국의 50개 주에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그 법안을 입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독일이나 영국, 일본에서도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왜 요즘은 그 전화, 이메일, SNS 등 이렇게 온라인 스토킹도 심각해지고 있다는데 그럼 외국에서는 그런 법도 있나요?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네, 그 미국의 경우에는 1990년경에 처음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한 이후에 전자적 수단에 의한 그 스토킹에 관한 규정도 도입을 점차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 그 아이다호, 네브라스카, 뉴저지, 유타 이 4개 주를 제외하고 또 콜롬비아 특별구를 제외한 미국 내 거의 모든 주가 그 전자적 수단에 의한 스토킹을 포함하는 스토킹 금지법을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 차원의 스토킹 금지법에는 이제 GPS 같은 추적 장치에 의한 그 스토킹 자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몇몇 주에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제 폭행이라든가 협박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이제 위협을 하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보내는 것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또 1996년에는 연방에서 차원에서도 스토킹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입법이 되었는데요. 연방 주간 스토킹 금지법은 주간 스토킹을 위해서 주의 경계를 넘거나 하는 경우에 이를 연방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또 2000년에는 이메일, 이 당시에 이제 이메일과 같은 이제 그 인터넷이 많이 이게 늘어났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메일이나 인터넷과 같은 전자적 통신 매체를 위협을 포함시키는 내용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입법은 많이 되었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위터 및 블로그를 통해서 그 피해자에 대해서 종교적인 비방글을 지속해서 이제 수십 건을 올린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렇게 트위터 스토킹 사례에 대해서 그 미국 법원은 이 사안을 스토킹 범죄로 기소를 한 데 대해서 연방 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은 음란, 사기, 명예훼손, 진정한 위협, 선동 또는 범죄 행위에 관한 표현이 아니고 종교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자유는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보다 더 많이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여 공소를 기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 관련 법안이 있다는 것 자체는 좀 부럽네요.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약 70% 이상이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했다라고 대답을 했을 정도로 그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온라인 스토킹 처벌조차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런 건가요, 김 변호사님? 네. 우리나라에도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통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등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이 아무래도 온라인 스토킹의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죄는 반의사 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은 공소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온라인 스토킹이 더 우리 아까 지속적 괴롭힘 일반 스토킹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온라인 스토킹이 좀 더 처벌 수위가 높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스토킹은 직접 대면을 해서 명예훼손이나 협박이나 폭행으로도 나가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별도로 스토킹 행위 자체를 좀 처벌 강화하는 입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금방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스토킹 벌금 자체도 아까 10만 원 이하? 너무 약해요. 이하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 돈이면 진짜 맘먹고 나 쟤 어떻게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은 10만 원씩 내고 막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사실. 네. 이건 좀 너무 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조항에는 10만 원 이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에는 그 구체적인 금액표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구체적 금액표에 의하면 3조 1항 41호 지속적 괴롭힘의 경우에는 범칙금 8만 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스토킹 행위가 출판물 부당게재나 거짓 광고, 암표 매매에 대한 범칙금이 16만 원인데 비해서도 훨씬 반에게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네. 스토킹 행위가 암표 파는 행위보다 그 위법성이 낮은지 불법성이 낮은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경범죄 처벌법상 그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스토킹 범죄를 도입은 하긴 했지만 생색만 내고 스토킹 피해자의 고통이나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스토커가 아니라 스토커를 고소를 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혹시 있나요? 네, 일단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고소했을 경우에는 당일 그 고소자를 조사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 조사할 때 그 가해자한테 받은 문자나 녹취한 기록 그리고 관련한 상해 진단서, 관련한 목격자 연락처들을 미리 경찰관한테 제출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알고 있다면 그 가해자의 연락처도 경찰한테 넘겨주고 빨리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그 조서 작성할 때 나중에 다 작성 완료한 다음에 읽어보고 날인하는 게 있는데요. 그때 어떤 틀린 부분이 없는지 이 부분도 확인하고 가해자랑 대질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좀 만약에 자기가 가해자랑 직접 이렇게 얼굴 보는 게 불편할 수 있으니까 변호사 도움 받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벌칙금 8만 원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저한테 이제 접근을 못 하도록 접근 금지 이런 거를 영구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못 오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접근 금지 그 법원 통해서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영구적으로 못 하게 하는 것은 보통 기간 제한을 두고 언제까지는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는 안 하고 통상적으로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100m 이내 접근을 하지 말고 위반 시에는 100만 원이나 200이나 50만 원이나 어떤 위반 시에 대한 어떤 제재금을
그 규정을 해서 그런 판결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영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접근 금지를 했을 경우 다 넘어올 경우 뭐 1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차라리 접근 금지를 시켜놓고 이 사람이 다가올 때마다 그 100만 원씩 받아먹는 그런 것도 차라리 더 낫겠네요, 오히려. 그렇지 않나? 알바예요? 알바식으로 좀 100만 원도 생기고 내가 싫어하는 남자도 저리 가고 일석이조 껌 먹고 알 먹고 아닌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있습니다. 10번 찍힐 동안 그 나무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법안 마련도 시급하지만 확실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사실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막히거나 답답한 일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지금 나가는 번호 있죠? ARS 상담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ARS 상담 전화의 경우는 방송 중에는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가 유쾌, 상쾌, 통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 돼지를 키우고 있던 한 남자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키우던 돼지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것. 남자는 밤새 돼지를 돌봤고 10마리의 새끼 돼지가 무사히 출산했다. 평소 돼지에게 사람 이름 붙여 부르길 좋아했던 남자는 돼지에게 루이, 나폴레옹, 마리 앙뚜아네트, 세잔, 잔다르크 등의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로부터 3개월 후 갑자기 남자의 집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남자를 체포해 갔는데 과연 이 남자는 어떤 이유로 체포됐을까? 프랑스에서 돼지를 키우다 갑자기 체포된 남자.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뭐지? 되게 궁금하다. 저는 제가 돼지. 그 돼지들에게 루이, 나폴레옹, 마리 앙뚜아네트, 세잔, 잔다르크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사람들은 다 일단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입니다. 네. 좋은 평가를 받든 나쁜 평가를 받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사자,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게 이렇게 다들 이제 무더운 여름인데 네. 이게 조금 좀 무서운 얘기 공포로 있는데, 갈까요? 네. 예, 한번 가보죠. 그게 이제 옛날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범행을 할 경우 살인 같은 경우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덮기 위해서 돼지를 사육한다거나 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돼지를 막 많이 키우는 게 그래서 그렇게 이거다. 시체가 발견돼서 돼지 혹시나- 우리에서. 변호사님 맞아 그런- 맞아 이거네. 네. 맞아 저도 봤어 영화에서. 극히 공감하시네요. 예. 제가 그거를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네. 오늘 황다한 변호사님이 맞췄네요. 이거 정답인 이거 것이다. 정답인 거다 진짜. 예. 그래 잡혔다. 정말 상상력들이 다들 뛰어나셨는데요. 정답은 프랑스 법에 돼지의 이름을 나폴레옹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법이 있다고요? 네. 그러면 나폴레옹 외에 다른 사람, 나폴레옹이 네. 없었으면은 체포되지 않았을 텐데 나폴레옹 말고 루이, 마리 앙뚜아네트, 세잔, 잔다르크 이 이름만 있었으면 체포되지 않았다는 의미네요. 이 나폴레옹. 프랑스에서는요, 나폴레옹이 영웅인데, 1940년대 영국의 한 유명한 소설가죠.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 발표했을 때 그 소설 속 독재자 아시죠? 그 돼지의 이름이 나폴레옹이었던 겁니다. 이게 워낙 국가적으로 좀 껄끄럽다 보니까 이런 법률을 제정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요즘은 이 법을 농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실제로 이 법을 모르는 프랑스인들도 많다고 하기는 합니다. 예.
재밌죠? 네, 되게 희한하네. 네. 강아지 이름 괜찮나 보네요. 강아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강아지. 프랑스에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돼지 이름이 안 된다고 하니까 강아지 이름 붙이는 거는 괜찮나 봐요. 아 진짜요? 돼지만 방금 안 되는데? 말씀하셨을 때 돼지 이름으로 안 된다고 하시는 나폴레옹만 거니까. 피하면 네. 되지 않나 싶긴 해요. 예. 근데 이 나폴레옹 우리나라에서도 고양이, 나폴레옹 강아지. 이렇게 괜찮아요. 유명인 이름 중 금지로 돼 있는 법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유명인 이름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이렇게 뭐 최대한 비슷한 거를 이렇게 법을 찾아보면은 사자 명예훼손죄가 있는데요. 사자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이제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이제 처벌하는 그 규정인데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이 뭐 거북선을 만들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허위 사실로 해서 허위 명예를 사실. 예, 훼손하는 경우에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그 명량해전을 다룬 영화에서 최근 얼마 전에 있었던 영화인데요. 그 배설 장군 후손들이 네. 영화에서 이제 그 자신 조상인 배설 장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이제 이유로 그 사자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 같은 경우가 이제 사자 명예훼손죄가 적용된 사안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단순히 유명인의 이름을 붙였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아하. 또 이제 형법상 또 모욕죄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사자가 아닌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이제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뭐 죽은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모욕죄가 된다거나 뭐 명예훼손죄가 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어렸을 때 보면 강아지한테 대통령 이름을 이제 붙여놓고 막 부르면 친구들이 야, 너 그러다 잡혀간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혹시나 이래서 잡혀간 적이 있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국가 원수를 뭐 비방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그 1970년대가 유신헌법 시대잖아요. 그때 긴급조치라는 것을 발령을 해서 그때 국가 원수를 비방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하는 걸로 처벌하였는데 뭐 예컨대 뭐 대통령의 연문설에 대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가정주부를 그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뭐 체포해서 구속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우연 판결을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도 그 이름에 못 쓰는 한자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황 변호사님? 성명학적으로는 이제 이름에 뭐 쓸 한자, 쓰면 좋지 않은 한자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성명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법으로 규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법에 정해서 이제 못 쓰는 거, 계약을 못 한다거나 하는 거는 이제 질서 정립이나 이해 충돌 방지 등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법이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이름으로 쓰면 안 된다 하는 거는 이렇게 뭐 우리나라 국가 질서상이라든가 뭐 이해 충돌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법이 국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속에 다 파고드는 게 좋지 않습니다. 법은 최소한만 있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이름을 쓸 수 있는 이름을 정해놓는 그 법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그 덴마크의 경우에는요. 태어난 아기 이름을 정부가 미리 24,000개를 등록을 해서 그 이름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요. 만약에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덴마크에서 그런다고 하니까 조금 의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 거의 90%가 모슬림인 그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는 그 이름 등록법 개정안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이슬람식 이름과 외국어 이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그 이름 등록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한국만큼 이렇게 이름 짓기에 규제가 없는 곳도 없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이쯤에서 ARS 상담가 홈페이지로 들어온 사연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기영 씨. 예, 제가 먼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20대 남자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 여자친구와 찜질방 데이트를 했습니다. 노트북에 미리 챙겨간 영화도 보고 식혜도 마시고 신나게 놀다 잠이 와서 찜질방 구석에 자리를 펴고 잠시 누워 쉬기로 했는데 사귄 지 이제 200일. 한참 뜨거운 나이다 보니까 가만히 누워서 자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다가가 안고 키스를 하는데 찜질방 관계자로 보이는 아저씨가 다가오셔서 공공장소에서 스킨십을 하면 풍기문란으로 고소당할 수가 있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야단 맞는 것도 억울한데 고소까지 당할 수도 있다고 정말 겁이 나가지고 여자친구랑 도망치듯이 나왔는데요. 네. 생각할수록 억울한 겁니다. 찜질방 데이트 하는 커플 중에 저희 정도 스킨십 안 하는 커플은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궁금한데 정말 찜질방에서 스킨십을 하면 풍기문란죄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변호사님 저희 그때 공연 문란죄인가? 그거 했을 때 그때 풍기문란죄는 없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 겁니까? 풍기문란죄라는 어떤 제명 이름은 없습니다. 하지만 풍기문란을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요. 형법상의 공연음란죄와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 노출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대법원 판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르트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네. 여자들이 알몸 상태에서 밀가루를 바르고 요구르트를 뿌려서 요구르트 밀가루가 없어지면서 나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 공연 음란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판례는요. 말다툼을 한 후에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사안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는 아니고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느낌을 준다는 정도여서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 노출은 해당하지만 네. 공연 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다 노출의 경우를 보면은 경범죄 처벌법상에 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단순히 여자친구랑 이렇게 찜질방이 공개된 장소긴 한데 약간 키스 정도는 공연 음란죄나 과다 노출로는 보이지 않고요. 그 수위가 너무 지나쳐서 키스 행위가 너무 진했다거나 아니면 옷을 벗은 상태에서 키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다거나 찜질방에서 했다면 공연 음란죄 내지는 과다 노출이 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자면 공공연한 장소에서 그런 애정 행각은 좀 안 했으면 어떨까. 참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네,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입니다. 정말. 근데 한편으로는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여기가. 개인적인 질문 하나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좀 동떨어지는 얘기이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한강에 가면 텐트 쳐놓는 팀들이 많잖아요. 가족도 있고 연인들도 있고 있을 텐데 거기서 이 랜턴을 켜고 텐트 안에서 다 닫았어요. 소리도 안 나게 해서. 근데 그림자로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나누는데 사랑을 나누다던가 저 유경험자 아니면 저런 얘기가 쉽게 안 나올 텐데. 네. 그러니까 그림자가 비쳤을 때 소리가 안 나고 그걸 열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 그림자를 봤을 때는 또 애매한데 수위가 좀 높아요. 예. 수위가 높은데 그거는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그게 어쨌든 그림자 공개된 장소에서 물론 텐트 안은 밀폐된 공간이지만 네. 한강 둔치는 공개된 장소고 그 안에서 정말 그림자로도 안 비쳤다면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처벌받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지나가는 행위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림자로 비춰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 처벌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처벌할 수 그러니까 이거는 공연음란죄가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제 야외에 노출된 야외 공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텐트를 문을 열어놓고서는 이제 성행위를 한다거나 차
안에서 선텐이 안 돼 있는데 길거리에서 차 안에서이지만은 세워놓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성행위를 한다거나 그건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에서 사진이 떠돌았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네. 성행위를 한다면은 공연음란죄에 해당이 되겠지만은 이제 그 텐트 문을 닫아놓고 해서 그림자가 비치는 경우에는 네. 그게 이제 그림자를 일부 사람들이 보게끔 하자. 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요구르트를 뿌려가지고 몸이 이제 점점 이제 나오게끔 하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자라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네. 그 그림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걸 보게끔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욕구에 의해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이라면은 공연음란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보통이죠. 일반적인죠. 그럴 그렇죠. 때는 그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은밀하게 한다고 문까지 이렇게 다 닫았는데 그게 밖에서 비칠 줄 몰랐을 근데 경우가 만약에 아닐까 또 싶어요. 그런 특이한 취향이 있는 경향이 있다면은 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만약에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처벌을 하려면 그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밝은 곳에서 어두운 건 싫다. 얼굴을 보면서 사랑을 나누고 네. 싶다. 네. 이랬을 때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이건 처벌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홍 변호사님 그게 말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입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정 표현을 제한하는 법률이 없다는 게 되는 건가? 그러면? 애매한 거죠. 네, 그 노출행위와 별개로 공공장소에서 이제 단순하게 애정행각을 한다거나 뭐 손을 잡고 키스를 한다거나 뭐 이 정도로 하는 애정행각을 처벌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연인 간의 애정행각이 도를 지나쳐서 과다 노출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연한 장소에서 그 음란한 행위를 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도가 더 지나친 경우에는 그 경범죄 처벌법이나 그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도가 지나친다의 네. 그 기준이 참 애매한 것 같은 게요. 저희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남녀가 다니는 것도 사실 그렇게 흔하게 본 건 아닌데 요즘에는 앞판하고 앞판하고 같이 붙어서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애정 표현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너무 놀라거나 눈살을 찌푸리면 너무 나이 들은 것 같이 보일까봐 다 이해하는 척은 하지만 조금은 좀 그냥 앞을 서로 보고 좀 걸어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과하다 느껴질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 도가 도대체 뭔지 그 기준이 명확히 있는 건 아니죠, 변호사님? 네. 네, 그렇죠. 제 생각에는 네. 대다수의 사람이 정말 너무 불쾌감을 느꼈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어떤 길거리에서 애정 행각이라고 보여지는 정도. 그러니까 예컨대 이렇게 너무 딱 붙어서 걸어가는 게 좀 불쾌하지만 이게 처벌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좀 불쾌한 정도일 것 같고요. 근데 뭐 거의 반쯤 벗은 상태에서 거의 뭐 성관계를 연상하는 듯한 행동을 계속 했다 하면은 좀 당연히 처벌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사실 저희 뭐 부러워서 이러는 거 아니죠. 예. 예. 전혀요, 전혀. 네, 그런 건 아니고. 부럽지 않습니다. 네, 네. 눈가가 또 부러워지는 저 끝에 여기. 위험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최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궁금증을 많이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ARS 상담은 물론이고요. 저희 홈페이지 법률 상담 게시판에 여러분께서 지금 골치 아파하시고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들 적어주세요. 저희가 최고의 변호사분들과 함께 속 시원하게 조언해 드릴 겁니다. 예.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다양한 법률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여자만을 위한 법률 컨설팅 프로그램 기막힌 가정방어!